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기호를 쓰죠. 리미트 x가 뭐 a든 뭐든 어디로 갈 때 fx의 값을 찾아라. 이게 이제 fx라는 함수의 x가 a로 갈 때 극한 값을 찾는 형태가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있을 때, 자, x는 a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fx가 a로 가면은 그 끝이 어디로 도착을 한다? 여기 도착을 하죠, 맞지? 맞죠? 그래서 그 극한값이 결국은 결국 뭐랑 같다? fa 함수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잖아, 맞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는데 x는 a의 그래프의 값이 빵꾸가 뚫려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극한값을 찾아라 하면 뭐였지? x가 a로 가면 그래프가 어디 도착을 한다? 여기 도착을 해요. 극한값은 함수값 값이 있든 없든 똑같이 fa가 극한값이 돼. 그런데 fa가 이렇게 그래프는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fa는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는 여기잖아, 맞죠? 맞지? a를 대입하면 점을 이렇게 찍어놨으면, 그랬을 때 극한값이 어디냐 물어보면 극한값은 그래도 빵꾸 뚫린 이 자리예요. 극한은 어떻게? 그래프 끝이 도착하는 곳이 극한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함수값과 극한값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이건 이제 나중에 연속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볼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시다. 아까 먹었는지 봅시다. 그래프가 요따구로 생겼어요. 자, A, 여기 B,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 그럼 극한값이 a로 가면, 그래프가 따라서 a로 가면 어디 도착하냐면 여기 도착해, C에. 그런데 여기서 오면 그래프가 어디 도착을 해? B에 도착을 하죠, 맞지? 그러면 극한값이 뭘까? 라고 물어보면 이때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극한값이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것이 항상 어떻게? 같을 때만, 만날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랑 얘처럼, 맞죠? 함수값이랑 관계는 없어요, 극한값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펴보니까 극한값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오른쪽에서 오는 것을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극한이라고 하고, a 뒤에다가 플러스 붙여요. 그래서 얘가 우극한 C의 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A로 한없이 다가가는데 왼쪽에서 그래프를 다가와서 도착을 하면은 그때 나오는 극한을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은 음에 부호를 붙여서 A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fx의 극한값을 찾아라 해서 얘는 B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자, 극한값이 L이라고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의 fx의 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의 fx의 극한값이 같아야 돼. 둘 다 a 될 때만 극한값을 L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억납니까,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은 딱히 관계가 없어 보이긴 해요, 맞죠? 이렇게 빠꾸가 뚫려 있어도 어차피 극한값은 이쪽에 도착하는 값이 될 테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맞지? 자, 그럼 봐봐. 이 그래프는 x는 a에서 뭐다? x는 a에서 연속이 되어 있는 그래프,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는 x는 a에서 끊겨 있어요. 불연속이지.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불연속이죠, 맞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연속이 되려면 이해가 돼야 돼, 맞죠? 얘도 되면 안 되고 이것도 되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봐봐. 이거 함수값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x는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자면 a에서 그래프가 빵꾸 뚫려 있을 때는 극한값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함수값은 존재를 해요, 맞지? 함수값은 존재를 하는데 이 그래프 x는 a에서 끊겨있는 불연속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함수값이 존재해도 극한값이
그 함수값과 어떨 때? 같을 때만 뭐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지금 이 상태 불연속인 거 이해 보이죠? 이거는 애초에 끊겨 있잖아. 불연속인 거 보이죠? 왜?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다르니까 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당연히 끊겨 있는 그래프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함수값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도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극한 우극한 따라서 극한값이 없으면 당연히 불연속이야, 맞죠? 맞지?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보세요. 함수값도 있고요, 극한값도 있어. 근데 불연속이죠. 왜 불연속인 거야?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달라서 불연속이 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조건. 그러면 그 함수값이랑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같아야지 연속이 되겠다라고 조건을 단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특정한 값을 한없이 어디로 갔을 때 도착하는 곳이 있으면 그걸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없으면 뭘 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것의 특징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fx인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찾았어요. 자, 이거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면 x가 무한대로 쭉 커져야 그럼 그래프가 쭉 따라 커지겠죠. 맞지? 그런 경우는 뭐다? 무한대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를 발산한다고 해요. 발산의 개념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에요.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가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 그래프가 왼쪽으로 쭉 가봐라 이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왼쪽으로 쭉 가면 이걸 다 쭉 내려가겠죠. 그럼 그때는 극한값이 없고요. 어떻게 되겠다? 한없이 작아지겠죠. 그래프가 쭉 무한대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뭐 하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만 발산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의 극한을 찾아봅시다.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얘들아? 우리 sin x 그래프 배웠잖아, 맞죠? 이렇게 생겼죠. 맞지? 그럼 x가 무한대로 쭉 가봐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어? 1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1 갔다가 마이너스 1. 이걸 한없이 반복해요. 그럼 이게 어디에 도착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한없이 커진다? 아니죠. 한없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죠.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뭘 한다? 진동한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말. 근데 진동하는 것도 어떻다? 수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동도 뭐가 된다?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이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만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말 같은, 그러니까 발산의 개념이 계속 커진다는 언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만 발산을 생각하는데 저런 경우도 발산하는 거예요. 왜? 수렴하지 않으니까 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잡아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4 플러스 1.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1에 수렴을 합니다. 이거는 기억을 다 잃어버렸군요. 자, 봅시다.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그래프 그려보면 알죠? 이거 그래프 어떻게? 무리함수의 그래프죠. 정근선 x는 0과 y는 1. 그렇죠? 4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렇죠? 맞지? 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니까요? 쭉 가봐. 그럼 그래프가 쭉 따라가는데 얘가 무슨 그래프를 따라가요? y는 1이라는 정근선을 따라가잖아, 맞죠? 그럼 정근선은 무한대로 가면은 한없이 1에 가까워지긴 해도 닿진 않지만 그 경우는 우리가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였죠. 이것도 수렴하는 경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문제 수렴 하는 극한값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은 너네 머리 쭉 트진다고 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애들이 그래프가 나오니까. 맞아?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우리가 분명히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무한대의 성질. 자, 무한대는 숫자는 아닌데 수로 치자면 한없이 밑도 끝도 없이 큰 숫자예요. 맞죠? 우주의 크기가 무한대다라고 하는데 우주의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오는 정도로 크다는 건 알고 있죠, 여러분? 맞지? 무한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도 오지 않을 정도로 큰 숫자예요. 자, 그럼 봐봐. 무한대 더하기 어떤 숫자를 해요. 자, 그래갖고 내가 예전에 막 예를 들었어, 이거 할 때. 우리 이거 중3 때도 이거 했었잖아. 중3 때 뭔 예를 들었냐면 신승환한테 야, 니 바닷가가 오줌 한번 싸봐. 바닷물이 더러워지겠니? 라고 물어보면은 바다 전체로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맞죠?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봐야 무한대입니다. 그치? 맞죠? 그리고 무한대에서 빼기 어떤 숫자가 있어요. 자, 누구한테가 그냥 바닷물 한 모금만 마셔봐. 물 줄어? 아니죠.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맞죠? 그래도 무한대입니다. 맞죠? 그래서 무한대는 사실 절대 무적의 숫자예요. 어떻게? 무한대 곱하기 뭐를 하든 무한대 나누기 뭐를 하든 뭐가 되겠다. 무한대예요. 다만 K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일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단 K가 0이 아닐 때, 나눌 때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고 나중에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그래도 뭐다? 무한대 맞죠? 맞지? 그럼 무한대에 거듭제곱을 해도 뭐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에 루트를 씌워봐야 뭐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는 뭘 옆에서 깔짝깔짝 때도 그냥 변함은 없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어떠한 상수 나누기 무한대입니다. 이번엔 무한대에서 뭘 한 게 아니라 숫자에서 무한대로 나눴어. 즉, 뭐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예를 들어 1분의 1 해서 지금 분모가 무한대가 되잖아. 맞죠? 분모 그러면 숫자를 하나씩 크게 적어볼게요. 분모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숫자를 적어보면 숫자가 어떻게 변할지 봐봐. 여기 얼마? 1, 2, 3 이렇게 되죠. 맞지? 자, 분모 계속 커지면 숫자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맞지? 그러면 1조분의 1만 해도 0.0000001쯤 되니까 거의 뭐예요? 0에 가깝죠. 그러면 이 숫자가 1조는 쨌다 내정도로 한없이 큰 숫자는 결국 어디에 도착을 하겠다? 한없이 작아짐으로 0에 가까워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뭐라고 하자? 0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낼게. 그러면 요게 숫자 계산은 안 되지만 자, 봐봐. 우리가 A분의 B를 C라고 하면 뭐가 가능해요? C분의 B는 뭐라고 할 수 있다? A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봐. 뭐가 가능하겠어 여기서? 0분의 K는 뭐가 되겠다? 무한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맞지? 이런 거야. 또 봐봐. 자, 1분의 1 근데 이제 분모를 어디에 가깝게 적어보자? 0에 가깝시. 즉 분모를 0에 가깝게 줄여보시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억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분모를 계속 줄여봐. 0에 가깝게. 그럼 숫자 자체가 어떻게 돼요? 1, 2, 3, 5, 100, 1000, 1억 이렇게 하면서 분모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수록 숫자 자체는 어떻게 역수이기 때문에 커지죠. 그래서 0분의 상수꼴은 뭐가 되겠다? 무한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됐지?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 개념이 사실상 극한의 계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요거. 무한대분의 상수가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봐봐.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x-3분의 4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을 할 건데 맞죠?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할 건데 몰라도 된다고요. x가 어디로 간다고? x가 어디로 간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 빼기 3이 되죠. 근데 무한대 빼기 3이 뭔데요? 무한대. 그럼 무한대분의 4는 뭐가 되겠다? 0.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그래서 극한값이 1이다. 그래프 안 그려봐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던 거였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극한의 계산은 이걸 이용을 할 거야. 자, 그런데 무한대라는 숫자가 절대무적의 숫자 같지만 그런 숫자 하나 더 있죠. 절대무적의 숫자. 뭐 있다? 마이너스 무한대? 그것도 무한대에서 무한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숫자 그것만 다른 거니까. 요거 0이라는 숫자도 좀 특이하죠. 왜? 어떤 숫자에다가 0을 더하거나 빼봐야 변함이 없는 숫자고요. 맞지? 그리고 그 숫자에다가 0을 곱하면 무조건 뭘로 바뀌어요? 0. 맞지? 자, 그런데 나누기 0을 하면 뭐가 되겠다? 나누기 0을 하면 무한대가 될 거야. 맞죠? 맞지? 다만 중요한 거는 K의 부호도 봐야 돼요. K가 만약에 음수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가능하다는 거죠. 되겠지? 자, 그래서 0도 곱할 때마다 다 0이 되는 숫자인데, 그런데 어떠한 상수 곱하기 0을 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0이 될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었다? 무한대 곱하기 0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개념이 생겨버리죠. 그럼 무한대가 이길까? 0이 이길까? 상황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극한의 계산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무한대 곱하기 0꼴이죠. 이거를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한대 곱하기, 자, 0을 이렇게 바꿔볼게. 0을 뭐라고 바꿔볼게?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바꿨다 칩시다. 그럼 이거는 어떤 형태가 돼요? 무한대 곱하기 k는 또 뭐가 돼?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무한대를 뭘로 바꿔버리면 이번엔 무한대를 0분의 k로 바꾸면 0분의 k 곱하기 0이잖아. 맞죠? 그럼 이건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0분의 k 곱하기 0은 0이니까 0분의 0. 그래서 꼴 이랬었다 이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극한값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이게 다였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이거 두 개만 극한을 찾는 방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였지. 되겠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극한은요, 극한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자, 리미트 x가 네모로 갈 때 어떠한 fx의 극한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 하는 거야? f의 네모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냥 대입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맞죠? 대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봐봐. 자, 리미트 x가 뭐 5로 갈 때 뭐 4x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뭐 하는 거야? 5 넣으라고요. 맞지? 그럼 5 넣으면 뭐겠어? 17 하면 돼요. 맞지? 그러면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요. 그럼 무한대 넣어. 그럼 어떻게? 4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 빼기 3은? 그것은 무한대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본 계산 방법이. 근데 얘가 안 되는 애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0분의 0꼴. 자, 그래서 첫 번째 0분의 0꼴부터 볼게요. 자, 이런 거겠지. 예를 들어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극한을 찾아냈어. 그러면 x가 2로 가니까 우리 x에 2를 넣을 거 아니야. 그쵸? 그 2를 넣으면 뭐가 돼요?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겠죠? x제곱 빼기 4하면 x 2면 0이에요. 0분의 0이 만약에 이거였으면 뭐겠어 얘들아? x에 2를 넣어요. x에 2로 간 데서 2 넣으면 0분의 6이잖아. 0분의 8이잖아. 무한대. 그러면 무한대가 답이에요. 맞지? 근데 얘가 되니까 0분의 0꼴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봐봐. 얘가 0분의 0꼴이란 말이 분모가 x가 2로 가니까 x 마이너스 2가 있어도 0이 되죠. 근데 얘도 분자도 0이 된단 말이에요. 분자도 반드시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맞지? 그럼 이걸 약분하면 뭐가 돼요? 이 식이? x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지? 그런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맞지? 되겠어? 그럼 이 극한값이 얼마겠다? 4라고 얘기를 하자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극한의 계산을 몰라도 그래프를 그려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자, 봐봐 얘들아. fx가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를 그렸다 칩시다. 자, 이거 그리려면 단 조건이 있죠. 뭐가 안 돼요? x에는 2를 넣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면 약분해서 fx는 무슨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같아? x 플러스 2를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맞죠? x 플러스 2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 다만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다? x가 2가 될 수 없으니까 2, 뭐가 오는 자리에 4가 와야 되는 자리에 빵꾸가 뚫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프가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예요. x 플러스 2랑 형태가 똑같은데 분모에 0이가 되는 x가 2가 되었을 때 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물론 그래프를 못 그려도 돼요. 방금 한 것처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0분의 0꼴의 계산은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분자가 0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0이 되니까. 뭐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무한대로 가보니까. 그래서 0분의 0꼴은 뭘 처리를 하는 거다? 분모가 0인 인수를 제거를 하는 거죠.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거죠. 방금 한 것처럼 인수분해해가지고 뭘 했다? 약분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하는 거랑 뭐가 끼어있는 경우? 무리식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루트 뭐식이 더하기 루트 뭐식이, 루트 뭐식이 빼기 루트 뭐식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를 뭘 하는 거예요? 무리식,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한다? 유리화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특이하게 0분의 0꼴이라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만들기 위해서 분모의 유리화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분자의 유리화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죠. 기억납니까? 이런 형태들? 네. 이거는 계산 문제 나오다 보면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극한 계산하는 두 번째. 두 개밖에 없다 했어요. 0분의 0 아니면 뭐밖에 없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지? 불편하네. 자, 봐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그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일단 칩시다. 자, x가 어디로 간다고 얘들아? x가 어디로 가? 무한대? 무한대로 가죠. 자, 그러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3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 분해 3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5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1은? 이거예요. 무한대 분해 무한대 맞죠? 그래서 무한대 분해 무한대는 계산이 안 되는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뭐다? 아까 중요했던 거 이거 무한대 분해 상수꼴이 얼마다라는 거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분모 분자를 동시에 최고차항으로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됐어? 됐지? 자,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1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맞죠? 그리고 3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됐죠? 자, 근데 x가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요, 맞죠? 자, 그럼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면 무한대분의 4가 뭐가 되겠다? 무한대분의 상수 0. 무한대 제곱분의 1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뭐만 남았어? 3만 남았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이 되게 쉬워요. 뭐만 보면 돼? 차수. 제일 높은 차수만 보면 끝이에요, 사실. 네. 뒤에 건 어차피 뭐가 될 테니까 0이 될 테니까 맞죠?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차수가 다르다면 어떻게 됐냐라는 거야. 그럼 차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x 세제곱분에 여기 뒤에 뭐가 있던지 간에 사실 뒤에는 의미가 없어요, 맞지?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는 제일 낮은 차수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사라질 거니까 이것만 보면 돼, 맞지? 그럼 분모의 차수가 크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x분의 3이 남겠죠. 그럼 x가 어디로 가는데? 무한대. 무한대.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될 테니까 0. 분모의 차수가 클 때 극한이 뭐가 되었다? 0이 될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뒤에 차수가 뭐 있는데 뒤에는 어차피 날아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게요. 그럼 제일 높은 차수만 보니까 뭐가 돼요? x제곱으로 하면 2분의 5x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맞죠? 나누고 나면. 그런데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네. 그럼 2분의 5 곱하기 무한대, 2분의 무한대 결국 뭐가 되겠다? 무한대가 되겠다 이 말이죠. 즉 분자의 차수가 큰 경우는 뭐가 되겠다? 무한대입니다. 물론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5였으면 뭐겠다? 이렇게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정리를 하면 뭐를 확인한다 여기는? 분모랑 분자의 뭐를 확인하자? 차수를 확인을 하자라는 거고요. 맞죠? 차수 확인을 해가지고 그 차수가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냐 다르냐 이걸 보는 거예요. 맞죠? 자, 분모의 차수를 m차, 분자의 차수를 n차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정리하면 m과 n이 같아요. 무슨 말?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는 뭐다? 최고 차항의 개수의 비가 그대로 극한값이 되는 거였죠. 방금 아까처럼 4x제곱분의 5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둘 다 2차 하면 극한값이 얼마나 그냥? 4분의 5 쓰면 돼요. 맞죠? 자, 그런데 n과 n 중에서 자 n이 큽니다. n 같은 거부터 적을게요. 어디 분모의 차수가 커요. 그럼 이거 무조건 뭐가 돼요? 0에 수렴을 합니다. 맞죠? 되겠지? 자, 그런데 분자의 차수가 커요. 그럼 이건 무조건 뭐가 된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건 부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극한의 계산은 사실상 뭐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냥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대입해서 정리를 못하는 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특이한 게 뭐가 하나 있다. 무한대 곱하기 0꼴과 하나 또 있어요.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은 0일까? 보통 0이라고 생각할 수, 같은 숫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한대의 개념은 끝이 한없이 나간다라는 거지 시작이라고는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이 무한대가 1부터 시작한 무한대라고 치고 얘가 만약에 3부터 시작한 무한대라고 치면 1부터 3까지 숫자가 남아있겠죠. 빼봤자. 맞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반드시 0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특이한 건 뭐? 무한대 곱하기 0과 무한대 빼기 0 두 개도 계산이 불가능한데 이거 두 개는 결국 뭘로 돌아간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니면 0분의 0꼴로. 오케이? 자, 무한대 곱하기 0꼴은 기억하세요. 얘가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싹 다 분수식들로 나와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분수식꼴로 나오는데 분수식꼴을 뭐 하면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둘 중에 하나로 바뀌어요.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자, 봐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다. 시작. 그러면 아까도 약간 플러스로 입으로 적었는데 지금 무한대로 가요. 자, x 무한대로 가면 4 곱하기 무한대 제곱은 뭐다? 무한대죠. 맞지? 빼기 3 곱하기 무한대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과 x는 숫자가 당연히 누가 훨씬 크겠다? x제곱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숫자죠. 정확하게 개념은 이거예요. 아까 말을 했듯이 우리가 극한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면 무한대로 갈 때 로바머스 최고차항의 차수만 봤잖아. 맞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겠죠. 맞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다. 자, 봐봐. 제일 높은 차수를 묶으면 이렇게 됐다네. 그쵸? 아이고. 그치? 네. 자, 그럼 x가 어디로 가? 무한대. 그럼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 곱하기 4 빼기 무한대분의 3은? 0. 무한대분의 1은 0. 맞죠? 그럼 4 곱하기 무한대니까 결국 뭐다? 무한대가 되죠. 맞지? 이해되겠어? x제곱으로 묶었으면.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방식일 때는 실질적으로 차수가 낮은 애들은 없는 거 취급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어차피 제곱창을 묶으면 뒤에는 뭐만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0밖에 남을 수가 없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무리식 형태가 나와요. 무리식. 루트 머시기 빼기 루트 머시기. 자, 무리식 나오면 뭐 하는 거다? 무조건 무리화를 하기만 하면은 식이 정리가 되는 형태가 되겠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 자,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자,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면 무한대 넣어볼게요. 자, 그럼 2 무한대.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3은 무한대. 루트 무한대는 무한대. 맞죠? 빼기. 무한대 더하기 3은 무한대. 루트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맞지? 네. 그럼 이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그래서 루트가 껴있는 경우는 뭘 하라? 유리화를 하는 건데, 유리화 할 때 얘가 분자의 유리화가 돼야 된다는 거지. 맞죠? 그럼 분모에다가 뭐 곱하겠어? 루트 2x-3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3을 곱할 거고요. 맞지? 맞죠? 유리화를 할 거니까. 그럼 합차가 되겠죠? 분모는, 분자에는. 합차는 어떻게 돼요? 이거 빼기 요거겠죠. 맞지? 제곱해서 빼면 뭐가 남는다 그러면?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됐지? 자, 근데 그러면 자, 분모 이제 x가 어디로 간다고 얘들아? 무한대. 자, 그럼 이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죠. 맞지? 그럼 이거 분모 뭐가 돼요?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6은? 무한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되면 뭘 확인하라고? 분모 분자의 차수를 확인하라고요. 맞지? 이거 차수 몇 차? 2분의 1 차예요. 이거 차수 몇 차? 1차. 분자의 차수가 큽니다. 극한값은?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무한대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됐지? 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자, x가 무한대로 가요. 자, 그럼 무한대 제곱 빼기 4 무한대 차수 얘가 크니까 어차피 무한대죠. 맞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거 보이죠. 맞지? 자, 이거 유리화하면 분모에 뭐가 들어가겠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분모가. 자, 유리화해서 플러스. 자, 분자는 뭐가 되겠어? 이거 합차로 들어갈 거 아니야. 맞죠? 유리화하면서. 그럼 앞에 뭐가 남고? x제곱 마이너스 4x. 뒤에는 루트 없어지기 때문에 남으니까 이거를 빼면 분모가 뭐가 남아요? 분자가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 남겠죠. 네. 유리화하면 이해되겠어? 유리화해서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유리화된 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뭐예요? 무한대 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맞죠? 되겠지?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예요. 그렇지? 그럼 뭐부터 확인한다? 차수 확인을 해야 맞죠? 차수가 자, 이거 몇 차? 1차. 1차. 이거 몇 차? 1차. 이거 몇 차? 1차. 차수가 분모 분자가 같네요. 그때는 개수의 비로 수렴을 합니다. x의 개수 얼마? 1 더하기 1 해서 x의 개수가 얼마? 2죠. 그럼 2x분의 여기 9x.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다? 이번에 마이너스 2분의 9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얼마든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게 여기까지가 딱 뭐가 돼요? 극한의 계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맞지? 그 극한의 계산을 하고 나서 이제 뭐가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 극한의 연속, 함수의 연속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극한 계산하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것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다뤄야 될 내용 많은데 다 하다 보면 우리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설명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 함수의 연속도 우리가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정리하면서 문제 풀고 거기 필요한 개념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연속에 대한 조건. 자, 연속에 대한 조건. 자, 그런데 연속에 대한 조건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안 하잖아요. 수투가 끝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투랑 미적분은요 단원이 똑같아요. 1단원 둘 다 극한, 2단원 둘 다 미분, 3단원 둘 다 적분이에요. 수투랑 미적분이. 근데 왜 갈라놨냐? 수투는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이에요.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자, 근데 미적분은 뭐가 차이가 난다? 그게 아니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을 배우는 거란 말이야.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수투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면 미적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다루는 함수만 다를 뿐이라서. 물론 당연히 계산이랑 공식이라도 있으니까 훨씬 복잡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수투만 배울 거다. 그러면 다루는 함수가 뭐밖에 없다? 다항 함수밖에 없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기껏해야 유리함수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뭐 간단한 거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러면 다항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래프로 생긴 것도 다 기억나? 1차 함수 요렇게, 2차 함수 요거 아니면 요렇게 맞죠? 3차 함수 요거 아니면 요거, 4차 함수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그래프를 배웠어요. 맞죠? 물론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있었고, 맞지? 4차 함수 그래프에 아프리카 지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었고, 맞지? 이렇게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 그래프의 특징이 있다. 일단 뭐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끝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y는 ax 플러스 b에서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면 올라가고 a가 음수면 내려갈 거예요. 맞지? 맞죠? 2차 함수도 마찬가지. y는 4x제곱, 이게 양수면 올라갔고요. 마이너스 4x제곱은 오른쪽 끝이 내려갈 거야. 맞지? 3차 함수도 마찬가지. 최고차의 x제곱에서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음수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그래프로 나온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그래프의 특징을 보세요. 그래프가 항상 어떤 그래프다? 연속인 그래프예요. 얘가. 자, 다항함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실수 전체 구간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뭐다? 연속인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항상 연속인 그래프.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항상 실수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그래프입니다. 되게 쉬운 그래프라는 거죠.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연속 조건을 물어봐요. 너네가 다루는 거는 다항함수밖에 없는데 연속 조건에 대해서 왜 물어볼까? 당연히 연속만 나올 텐데. 어떻게? 그래프를 끊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x가 뭐보다 클 때, 작을 때 가지고 여기에 다항함수, 여기에 다항함수 적을 거야. 맞죠? 그러면 봐봐, 얘도 다항함수고 얘도 다항함수면 불려주는 점이 없어요. 맞지? 다만 끊어놓으면은 x는 a를 기점으로, 이렇게 x가 a가 여기 있다치면 왼쪽 오른쪽 그래프를 다르게 그었을 때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어디밖에 없어요. 끊어놓은 이 자리만 불연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데는 불연속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끝이야. 봐봐, 연속이 될 조건이 뭐겠어요? 이거랑 얘가 연결이 돼야지 연속이야. 맞죠? 무슨 말일까? 여기다가 a 넣은 거랑 여기다가 a 넣은 게 같으면 연속이다. 이게 다예요. 사실상 엄청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봐봐. 그래서 연속 조건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그래프가 x는 a에서 연속이 될 조건, 첫 번째, fa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 함수값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뭐도 있어야 돼? x는 a로 갈 때 극한값도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맞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까 무슨 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맞지?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그 극한값이 xa로 갈 때 함수의 극한값이 뭐랑 같아야 되겠다?
x는 a에서 함수값과 같아야지. 이게 최종적으로 연속이 될 조건이에요. 맞지? 근데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그래프는 기본적인 형태는 말도 안 되기 쉬운 그래프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뭐가 어렵겠다? 여러분들이 식이 아닌 이상하게 생겨보면 그래프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프 보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 그것들이 이제 복잡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연속인 함수끼리 나중에 보면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합성하고 뭔 짓을 막 다 하거든요.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게 여기 핵심 단원인데, 하나 기억하세요 얘들아. 연속인 애들끼리, 자, fx,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fx랑 gx를 가지고요, fx에다가 gx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뭐 4fx에 뭐 5gx를 하든 4fx 5제곱에 뭐 5gx에 뭐 378제곱 해가지고 곱하든 뭘 하든 다 뭐다? 연속이에요. fx에다가 gx를 합성하든 뭘 하든 싹 다 연속입니다. 뭐라고? 연속인 함수끼리 저것끼리 지지복구하는 건 싹 다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가 있죠. 뭐가 있을까? 뭐 할 때? 나누기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자, fx는 나누기 gx라는 했는데, fx가 gx가 아무리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gx 분모에 들어간 얘가 뭐가 되는 경우? 분모에 들어간 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래프가 아까 봤죠?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자, 1차분의 2차니까 2차 나누기 1차면 연속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이거는 어디서 불연속이었어요? x는 2에서 바꿔 뚫려 있었잖아. 맞죠? 왜? 분모가 0 되는 값이니까. 즉, 다 연속인데 하나 예외를 봐야 될 게 뭐다? 분모가 0인 경우. 이때는 불연속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지금 잘 봐야 될 게 이거는 뭐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경우를 따졌어요. 자, 근데 자 봐봐. 똑같이 바꿀게. x는 a에서 fx랑 gx가 연속입니다. 그러면 이 f랑 g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실수배하고 거듭제곱까지 하고 실수배하고 뭐 뭘 하고 합성을 하고 뭘 하고 이것도 똑같이 성립할 것 같은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얘랑 차이점 뭐라고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아예 함수 자체가 연속인 함수끼리 할 때는 나눌 때 분모가 0 되는 경우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연속이 특정한 점에서만 연속이다. 적정 점에서 연속일 때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때 뭘 신경 써야 되냐면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저것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것도 당연히 x는 a에서 연속이 됩니다. 단 조건이 또 뭐가 있겠어요? 나누기에서 분모가 뭐가 되는 경우? 0인 경우도 제외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합성을 하는 경우. 이거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연속이다를 따져보는 거잖아. 맞죠? 이때는 다 x는 a에서 뭐가 연속이라는 함수 fx는 gx잖아. 그러면 x는 a 말고 다른 데서 불연속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 합성을 하는 경우는 항상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지점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그래프끼리 합성하는 경우는 항상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개 차이점이 딱 이거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나오겠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아니에요. 특정한 지점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 fx, gx가 될 때 다음에 조건 중 뭐 맞는 것을 고르시오 막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다라는 거지. 되겠죠? 이건 말을 잘 봐야 돼. 얘랑 말 차이가 뭐라고? 이건 무조건 연속인데 이거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다른 지점에서 연속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말만 가지고는. 되겠지? 그래서 특이한 경우 어떤 경우? 합성을 했을 때 불연속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유일합니다. 나눌 때 말거든요.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점은
합성했을 때 말고 불로소리 나올 지점이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오케이?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로소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기초적인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개념은 정리가 끝났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수업 4번 분량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냥 내용만 쭉 설명을 했고 예제까지 싹 다 풀어봤으면. 근데 핵심 내용만 집어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 이제 우리 원래 문제 풀면서 다시 개념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보자 이 말인 거지. 오케이? 뭐야? 1시간 지났어. 자, 그래서 자 14번 핵심 문제.